새출발 기금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제도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새출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제도들마다 해당 요건이 다 다르고 특징도 다 다릅니다. 우선 카테고리를 크게 두 개로 나누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하나의 카테고리이고요. 워크아웃, 새출발 기금이 다른 카테고리로 묶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님께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법원에서 결정하면 채권자들은 따라야 합니다. 반면 워크아웃과 새출발 기금은 정부가 만든 단체에서 협약에 의해 진행됩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 기금은 금융위원회라는 단체인데요. 그냥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워크아웃이고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새출발 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 기금의 금융사들이 협약기관으로 가입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 기금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에서 채무자의 채무 조정에 대해 채권자와 합의를 도출해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과 새출발 기금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 기금은 이미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럼 개인회생, 개인파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갚느냐의 문제이겠지요. 얼마나 많이 갚느냐는 월소득이 일단 기준입니다.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월변제금이 됩니다. 이 월변제금을 3년에서 5년 동안 법원에 내는 겁니다. 3년에서 5년이라는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하셔야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변제금을 내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완납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는 총 변제금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변제율, 추가 생계비 등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이 낮을수록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을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큰 폭의 탕감률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개인파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빚잔치입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도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가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월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소득이 없는, 즉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내어놓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길거리에 나앉게 하면 개인파산은 비현실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 보증금과 6개월치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1,375만 원 정도의 돈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의 가장 큰 특징은 내어놓을 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전혀 갚지 않고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의 공통점은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채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하는 점은 신종회복위원회의 협약금융기관과 새출발기금의 협약금융기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하고요. 협약가입 금융기관은 신종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같이 일정 금액을 매달 갚아나가는 제도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기간입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3년,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인 반면 워크아웃은 8년에서 10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매월 내야 하는 돈은 개인회생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탕감률은 개인회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재산이 많으시거나 월소득이 높으시거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변제기간은 워크아웃과 비슷하고요.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정부가 재원을 직접 투자하고 있고 새 정부 들어서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아보실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의 공통점은 90일 이상의 연체가 있으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워크아웃은 90일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 부실차주라고 해서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심입니다. 90일이면 3달인데 그리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문자, 전화, 방문 등 추심이 진행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 모두 채무가 오래될수록 채무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원금 탕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해서 금지명령 받고 추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한 다음 워크아웃 또는 새출발기금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4가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시려면 아무래도 상담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탕감률만 따지면 개인회생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워크아웃 또는 새출발기금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